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내에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조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연준의 발언들 그리고 지난주 증시를 기술적 분석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파월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조금의 눌림을 받았죠. 많이 빠르게 올라서 조정을 기다린 사람도 있었을 듯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은 그냥 끌어올리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왜 올라는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뒤에 이야기를 하겠고요. 파월은 긴축을 더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항상 했던 이야기잖아요. 지금 파월은 물가가 또 오를지 모른다는 부분 때문에 물가가 잡혔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잡혔다 하면 금리 인하 압박도 받을 테고요. 왜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 해주는지에 대해 미국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라 조금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급망 문제가 생겼다라고 캐치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미국은 기름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송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송비가 오르니 기름값이라도 잡자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은 유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듯 싶은데요. 하지만 운송회사들은 운송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올리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끌어가기 위해 항상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 자금을 채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도 UPS를 사용을 합니다. 물건을 팔아서 남는 이익보다 UPS 값이 더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도 물건 값을 그걸 올려야겠죠. 그리고 미국 공장에서는 포장하는 박스 가격도 올라서 전에는 물건 값에 박스 값을 신경조차 쓰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박스 값도 물건 값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켓 가서 봉투 달라고 하면 차지를 하잖아요. 연준에서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지표에서는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물 경제에서는 내려가는 게 안 보인다. 국민들은 실제 어디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거냐 말을 합니다. 국민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물가가 잡혀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물가 상승을 인정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물 경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사는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파월 의장은 머리가 아플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경제가 좋다라고 하고요. 골드락스 이야기도 나오죠. 금리를 내릴 명분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라는 발언을 해버리면 그나마 잡혀가는 인플레이션이 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 머리가 아픈 건 연준은 사실을 직접 말해주지 못합니다. 돌직구를 날리면 경제가 어떻게 패닉에 빠질지 모르니까요. 안 좋아도 괜찮다. 마치 엄마처럼 해줘야 하는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파월은 계속 조심하려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파월의 이야기 특별한 거 없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증시는 파월 때문이다 하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내릴 때도 됐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상승은 기관들이 만드는 증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를 공포로 몰아넣고 매수를 하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개미들은 달리는 기차에 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헤지펀드들이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제가 기관들의 매수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 외의 내용들은 기관들과 헤지펀드들의 매수가 크게 발생하였고 일반 투자자들은 순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공포를 만들어서 하락을 시키고 개미를 털고 그들은 매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파월이 나온 목요일도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 차트를 지금 막 보기 시작한 분들도 아시는 51선 중요 자리 위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에서는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럼 기차가 너무 빨라서 못 탔던 개미들은 51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라도 타야지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기관들은 이것을 알고 있고 개미들의 포지션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를 멈춥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쫓아오면 기관들은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그나마 못 쫓아오게 할 명분을 찾을 텐데 파월의 발언이 안 좋게 해석이 되고 증시는 하락을 하면서 51선에 탔지만 다시 두려움으로 매수를 못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팔다라는 사람도 나타났을 거고요.
그런 기관들은 개미들의 매도가 커지다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미 아래에서 많이 털렸기 때문에 위에서는 공포 속에서도 팔려고 하는 매물은 적고 매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기관들은 매수 물량을 투척하면서 증시를 한 번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지금 50일선과 200일선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곧 데드크로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아직은 먼 미래를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51선과 200일선이 가까워지면 비관론자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너무 일찍이 귀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데드크로스가 되느냐 마느냐를 알 수 있는 시그널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51선이 고개를 들면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51선과 200일선 중간 아래로 해서 혹은 200일선 아래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데드크로스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시그널은 51선과 200일선이 가까워지면 차트 오래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니 여러분들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지켜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포의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하락할 때 매수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한 번 더 느끼게 했던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상승에 또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하락할 때 매수하려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상승에도 기회가 또 오려니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영상은 뒤에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이야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가 매도했으면 매도를 그렇게 몰래 하고 그랬으면 테슬라 주주들한테 그거 감당 어떻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주주들한테 나 매도해야 돼. 그리고 항상 이유는 나 세금 내야 돼. 이런 이유 때문에 다 이유를 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매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기술적 해석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기다리자고 했잖아요. 매수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투자 심리가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85까지 아직 보인다. 뭐 여러분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말하는 게 뭐 네가 점쟁이는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럴 거예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은 다 테슬라를 150이 갈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150까지 떨어질 것 같은 심리가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부터 매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테슬라 매수 없고 그리고 185가 보이고 올라가는데도 우선은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심리가 안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저께는 증시가 안 좋으면서 떨어졌던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고 오버띵킹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 185까지 간다는 것도 아니지만 우선 심리가 열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심리가 열려 있는데 유튜브에서 보는 건 똑같은 얘기만 보시니까 이런 심리가 열렸다는 걸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이런 가짜 뉴스까지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해. 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185 했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지만 우선은 심리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많이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테슬라만 보실 게 아니고 포드 같은 거, 다른 차 같은 것도 보세요. 포드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결국 차잖아요. GM 같은 것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테슬라는 자동차 아닙니까? 그러면 또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 이제 배터리도 하고 모두 하잖아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차량 인도량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자동차 회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포드 떨어져, 리비안 떨어지죠. 그리고 GM 떨어지죠. 자동차도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럼 테슬라가 떨어지는 게 맞겠죠. 그 이 말은 즉슨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너무 차량 인도량,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도 자동차 회사구나라는 거에 반응하고 있어 좀 아쉬운데 빨리 저런 거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증시가 여기서 반대로 고꾸라뜨려가지고 고꾸라져갖고 이제는 끝났어 안 할 거야. 사람들이 다 매도하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매도가 아니라 기관들의 매도가 되겠죠. 헤지펀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다고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라이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게 공론화가 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그래갖고 만약 기관들이 이제 아이고 다 버려야 되겠다 하고 버리면은 테슬라가 내려고 가겠지. 그건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지수가 버티는데 테슬라가 내려간다? 신경 쓸 조차도 없는 것들. 나중에 증시가 올라가면 뭐예요? 똥주도 오르는데 테슬라가 죽어요? 그럼 테슬라는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테슬라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를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테슬라가 망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그때 가면 시그널이 나오니까요. 미리 이것저것 뉴스에 시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